소방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우라고 합니다. 자, 법규가 양이 좀 많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어차피 나중에 이제 요약서나 이런 게 이제 또 나오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서 여러분들 보셔도 되고, 지금은 일단 큰 내용 한 번을 쭉 한번 저하고 같이 회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교육훈련이라는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소방교육훈련. 그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청본서는 소방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방대원에게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의무적이네. 이건 누구한테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냐면 대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방공무원 현직분들한테 교육훈련을 실시하래요. 그죠? 그러니까 본인 업무를 조금 더 잘하기 위한. 자, 2항에 가보면 청본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똑같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인 거지. 하여야 한다냐?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실시한대요. 소방안전교육훈련. 그럼 이 소방안전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는 대상은 소방대원이 아닙니다 하셨죠?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그럼 그 일반인들이 누구냐라는 게 밑에 나오죠. 이게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누가 해당하는지. 그래서 여기가 보면 어린이들 나와요. 또는 유치원 나와요. 그죠? 어린이집의 영아와 유아. 그죠? 영유아라고 나와죠. 그리고 유치원의 유아. 유치원은 조금 더 큰 개념이고 영유아는 조금 더 어린애들 개념이었죠. 영유아는 조금 더 어린 개념이고 영유아라고 되어 있죠. 영유아는 조금 더 어린 개념이고 유아는 조금 더 큰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린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을 우리가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는 거,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해요. 좀 어린애들 다니는 거. 그러다가 얘네들도 나이가 좀 들었다고 표현하기는 애기들한테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좀 이제 세상살이를 좀 살아가면 5살부터는 이제 유치원으로 가요. 유치원.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는 거죠, 한 단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듯이. 귀엽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맞벌이 가정이 많다 보니까 보통 제가 이제 어린이집 가보면 우리 둘째 데리러 막 갓진한 애기들 있죠. 그런 애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애기들도 이런 어린이집에 가면 다 있어요. 그래서 4살까지 보통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5살 때 일로 옮기거든? 유치원으로. 그래서 우리 애기도 요번에 5살이 돼가지고 올해 옮겼어요.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큰 개념이죠. 여기서는 이제 낮잠도 안 자고 여기서는 낮잠 자고. 막 그런 게 있어. 여러분들 보시면. 애기들 키워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야. 아실 거예요, 아마. 이번에 가니까 이제 큰 어린이집이라고 얘기하거든. 우리 애기는. 둘째는 채이, 이름이 채이인데, 채이가 맨날, 큰 어린이집. 근데 처음에는 이제 큰 어린이집 가기 싫다 그러더니, 요즘은 잘 다니더라고요. 왜냐면 특활이 엄청 많더라고요. 특별활동을 엄청 많이 해주는 유치원이라, 뭐 가격도 조금 있는데, 있는 반면, 애들한테 너무 좋은, 그러니까 재밌는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엄청 좋아요, 애기가. 막 가면 막 발레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이런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하여튼, 여기는 우리가 이제 안전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요. 청본서가. 그러니까 소방대원이 받는 교육 훈련하고는 다른 거죠. 그리고 학교. 근데 이 학교가 미성년자 대상으로 하는 학교예요. 근데 그건 안 나와요, 여러분들. 그냥 참고로 보시라는 거예요. 미성년자 대상으로 한다라는 건 안 나오지만. 아셨죠? 그리고 장애인 나오고요. 장애인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나와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 아동, 노인, 이런 복지시설. 그래서 노아정, 뭐 장안호라고 하셔도 되고요. 노아정, 여기 복지시설. 그래서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사람들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뭐를 한다? 소방 교육훈련을 실시한다라는 거죠. 제 말은. 자, 됐습니다. 그럼 청본서는 국민안전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또 피난행동 방법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그럼 규칙 제9조에 가보면 요 소방교육훈련의 종류 나오는데 얘는 1항에 따른 거와 2항에 따른 게 따로 나와 있죠. 그럼 1항에 따른 건 제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소방대원들이 받아야 되는데 소방대원이 받는 건 별표 3의 2에 정해져 있고 2항에 따라서 정하는 교육훈련, 그죠? 교육훈련이라는 건 안전교육훈련이라 그랬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소방대원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강사, 교육 방법의 기준은 별표 3의 3과 같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별표 3의 2가 훨씬 중요합니다. 얘는 아직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아셨죠? 요거는 이미 기출이 됐으니까. 그래서 소방대원이 받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누가 그 교육훈련을 받는지 알고 계셔야 되고, 3항에 가보면 청본서는 소방안전교육훈련을 자, 이 안전교육훈련이 얘를 실시하려는 거고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하래요. 계획 수립 청본서. 그리고 이 교육훈련 운영계획의 작성에 필요한 지침 작성하는 사람은 청장이래. 그래서 청장이 본서에게 따로 보는 거예요. 매년 10월 31일까지 이렇게 해! 라고 통보를 한대. 그러니까 이런 날짜들도 한 번 정도는 나중에 체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하셨죠? 자, 근데 어차피 규칙에서 이제 최근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요게 나온 거야. 소방대원에게 실시할 교육훈련의 종류에 대해 알고 있는지가. 그럼 먼저 뭐가 나오냐면 종류를 먼저 보셔야 돼. 진압훈련이라는 게 있고 구조훈련이라는 게 있고 응급훈련이라는 게 있고요. 아셨죠? 그리고 뒤쪽에 가보면 대피훈련과 현장 지휘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누가? 아셨죠? 소방대원들이. 아니 그럼 진압훈련은 누가 받냐? 이 사람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소방공무원이 진압훈련을 받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본인 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만 교육을 받는데 만일 진압대원이에요. 그러면 진압 업무의 교육만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의무와 의용은 무조건 들어가요. 결국 얘 세 개를 합쳐서 우리가 소방기본법 용어에 정의해서 소방대가 받는데 소방대에 왜냐하면 소방공무원이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모든 소방공무원이 아니고 진압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이다. 의무와 의용은 소방대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하나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고 인명구조훈련. 그럼 이거는 진압대원이 아니고 구조대원이겠죠. 똑같이 의무, 의용은 들어가죠. 응급처치훈련. 이거는 9급이죠. 9급. 9급대원이 받겠죠. 이거를 여러분들 9급처치훈련으로 바꿀 수 있어요. X. 응급 업무로 바꿀 수 있어요. X.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의무, 의용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다음 인명대피훈련. 자, 인명대피훈련은 여기 갔을 때 소방공무원, 모든 소방공무원이 다 받는다. 의무, 의용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없이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현장 지휘훈련은 나중에 우리가 소방학 개론에 가보면 계급을 배워요. 사, 교, 장, 위, 경, 령, 정. 요 계급을 배울 거야. 근데 여기는 비간부. 여기서부터 간부거든요. 그래서 요 간부급들만 받아요. 요 위도 있지만 요 위에 사람들은 이미 훈련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력도 길고 그죠?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 따로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위, 경, 령, 정 계급에 있는 사람만 현장 지휘 훈련이라는 걸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셨죠? 현장 지휘 훈련. 위, 경, 령, 정. 됐죠? 현장 지휘훈련이라는 걸 위경, 영정 계급이 받는다라는 거. 두 번째, 교육훈련 횟수 및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럼 횟수는 2년에 1회래. 2년에 1회. 기간은 몇 주 이상? 2주 이상 한대요. 그죠? 2년에 1회에 2주 이상. 됐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교육훈련을 2년에 한 번 받는 게 맞는 거고 기간은 2주 동안 우리가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소방대원이 보수교육을 받는 게 2년에 한 번, 그리고 기간은 2주. 이런 것도 가로치기로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청장이 정한대. 여기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별표 3의 3은 교육훈련에 대한 거라고요. 안전교육훈련. 그럼 여기는 30자가 되게 많아요. 어차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셔야 돼. 아셨죠? 아예 안 보는 게 아니고 내가 기본적인 걸 다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조항을 조금 더 공부할 때 이런 별표는 한 번 정도는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럼 일반인이 안전교육을 받는 안전교육훈련을 받는 시설이나 장비 기준이 나와 있는데 장소와 차량 기준이 먼저 나와요. 그럼 교실이 있대. 교실.
그러면 화재 안전과 생활 안전을 체험할 수 있는 100제곱, 최소 100제곱 이상의 실내로 된 시설이 있어야 된대요. 아셨죠? 이거는 시설이야. 체험실이 아니고 앞에는 체험실이었죠. 소방체험실은. 걔는 소방체험관의 체험실이고 얘는 시설이 그냥 100제곱이래. 100제곱 이상은 돼야 된대. 최소. 만일 차량을 가지고 다닐 거면 그 차량은 어린이가 30명, 성인은 절반이죠. 그러니까 제가 30 많다 그랬죠? 숫자에. 어린이 30명, 성인은 15명. 그리고 장비 종류. 와, 엄청 많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셔도 되고 강사와 보조 강사가 있어요. 여기는. 그럼 강사는 석사, 그죠? 그리고 여기 자격증 가진 사람, 청장이 정하는 자격증 딴 사람, 청장 자격 딴 사람, 그리고 공무원 5년. 보조 강사는 공무원 3년이래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간단하게 이 정도. 교육 방법. 교육 시간은 연령 등을 고려해서 청본서가 정하는데 여기 갔을 때 이론과 실습을 같이 꼭 하래요. 병행 꼭 해야 돼요. 밑줄 친 거 위주로 한 번 정도 읽어보세요. 근데 실습 교육 있죠. 얘는 전체 30% 이상은 돼야 된대. 아셨죠? 그리고 비율 달리할 수 있고 실습 체험 교육 인원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 명당 30명을 넘지 않아야 된대. 그치? 이런 30 잘 보시라고요. 너무 많으면 효율적인 교육이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교육 현황 관리에 가보면요. 청본서는 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록하고 3년간 보관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체크해 주셔도 좋다라는 거. 17조의 2. 소방안전교육사입니다. 자, 청장은 소방안전교육을 위해 실시하는, 자, 청장이에요. 청장은 안전교육을 위해 청장이 실시하는, 계속 청장 나오죠. 시험에 합격하면 안전교육사 자격이라는 걸 부여한다. 이게 자격증입니다. 근데 전문 자격증이라고 해가지고 사자 자격증이야, 소방에. 그러니까 따기 어려운 자격증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원래 소방안전교육사를 우리가 학교에 배치를 하려고 했어요. 보건교사처럼 소방안전교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자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에다 이 사람들을 한 명씩 배치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법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따면 좋죠. 따면 좋은데 실제로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약간 효용성 문제나 이런 게 있어요. 이 자격증이. 그래서 응시 자격이나 이런 것들 채우는 것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시험 보는 사람도 많이 없고 따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쓸모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직할 곳이 없어요. 야, 취직할 곳이 없는데 뭐하러 자격증을 따, 이 자격증을.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고 계세요. 그냥 눈으로. 아, 그렇다. 이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렇다고 안전교육사 자격증을 따면 안 좋냐? 아니요, 좋아요. 따면 딸수록 좋습니다. 자격증은. 근데 이제 아직은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분위기나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게 없다라는 거죠. 아직은. 쓸모가 아직은 크게 없다라는 거. 소방안전교육사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교육, 기획, 진행, 분석, 평가, 특히 교수. 그래서 안전교육사 시험의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시험 과목, 시험 위원, 그 밖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예로 정한대. 그래서 대통령령에 응시 자격, 누가 시험을 볼 수 있는지가 나오는데 시험 문제 갔을 때 요게 가끔 나왔어요. 예전에. 근데 이게 다 1년, 3년, 5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나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내가 자격을 갖추고 일정 정도의 경력이 있어야 이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응시 자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19, 17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시험 과목 뭐 이런 것도 나올 수는 있죠. 방법, 위원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그럼 중요한 건 응시 자격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요거를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뒤쪽에 썸머리에도 정리를 해놨지만 제가 오른쪽에 이제 간단하게 적어드리면 경력이 1년 필요한 사람과 3년 필요한 사람과 5년 필요한 사람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기사 자격을 땄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 관련 자격증, 관련 기사, 안전 분야 기사 자격증을 따고 1년 경력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안전교육사라는 걸 볼 수 있게 해줘요. 아셨죠? 그리고 간호사.
경력 있으면 1년 경력 있으면 시험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나중에 1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급 소방안전관리자나 또는 1급 우리가 응급구조사 같은 사람들은 1년 경력이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서 3년 경력이 필요한 사람. 그럼 급이 하나씩 낮아지는 거야. 기사보다 낮은 자격증이 산업기사라는 게 있어요. 간호사보다 낮은 건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보육교사가 들어가요. 이건 이제 유치원 선생님 생각하시면 돼. 아셨죠? 자, 그리고 2급 응급구조사, 그리고 2급 소방안전관리자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 있어요. 소방공무원 3년. 그리고 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도 되지만 2주 교육을 받아도 볼 수 있어요. 아셨죠? 본문에 가보면 이따 나와요. 됐죠? 그리고 5년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면 의용소방대. 의용소방대원이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자, 경력 없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는 사람. 경력 없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학교 선생님들. 그리고 이 사람 누구요? 어린이집 원장. 됐죠? 그리고 기술사나 관리사. 좀 자격증 좀 높은 거 가진 사람. 그리고 뭐 기능장, 위험물 기능장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급이 좀 높은 자격증. 그리고 여기서 나중에 특급 소방안전관리자라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 됐죠? 그래서 이게 135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이 숫자가 조금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간호조무사는 없어요.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아셨죠? 그래서 간호사만 있는 거예요. 간호사. 그래서 여기 본문에 가보면 응시자격에 소방공무원 3년, 2주 교육, 그죠? 요런 사람들. 교원,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인데 3년. 이런 거 지금 나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학점은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요 교과목을 다 외울 수는 없어. 그냥 6학점 정도 보실 거면 그냥 관련 요 안전교육과 관련된 학점 6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읽어보시고, 안전분야 기술사, 관리사 쭉 나와 있죠. 그죠? 맞죠? 안전관리 분야 기사 1년, 산업기사 3년, 간호사 1년, 1급 응급구조사 1년, 그죠? 2급 응급구조사 3년, 이거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소방안전관리자, 2급 소방안전관리자. 이게 예방법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뒤에 가면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갖다 놓은 거죠. 어차피 이걸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찾아보면. 그리고 5년 이상 의용, 위험물 중 직무 분야의 기능장, 그러니까 위험물 기능장. 자, 그리고 이 시험 방법은 1, 2차 시험인데 1차는 무조건 OMR, 2차는 다 쓰는 거예요. 논수령. 어렵겠죠, 2차가 더. 그죠? 뭐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에 1차 시험 면제. 대통령령 제7조에서 시험 과목, 1차 시험과 2차 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차 시험과 2차 시험. 1차 시험은 소방학개론, 구급 응급처치론, 재난관리론. 이것도 나올 수는 있는데 아직은 크게 나온 적 없고, 예전에 한번 보기에 2차 시험 과목 국민안전교육 실무다, 이거는 맞는 보기로 한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래서 이 2차 과목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출제 범위는 행안 부령으로 정하는데 이거는 시험 범위죠. 근데 시험 범위까지 굳이 알아야 되나라고 싶네요. 저는 굳이 모르셔도 될 것 같고, 시험 범위는. 시험위원, 소방안전교육사 시험을 볼 때 응시자격 심사 출제 및 채점을 위해 다음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위원과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래요. 그죠? 그러면 누가 심사위원, 위촉위원이 될 수 있냐면 뭐 박사, 조교수 2년, 소방위, 교육사 자격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이거 숫자, 응시자격 심사위원은 3, 출제 3, 채점 5, 3, 3, 5. 네, 이것도 아직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방안전교육사는 응시자격 중심으로 조금 잘 봐주시면 돼. 그리고 시험은 2년에 한 번 본대요. 90일 전까지 꼭 공고를 해주래. 야, 2년에 한 번 시험 보니까 한 번 떨어지면 4년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평균 60점 이상 맞으면 합격하고, 수수료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돈 내야 된대요. 응시하려면 돈 내야죠.
맞잖아. 여러분들 우리 소방공무원 시험도 응시하려면 응시 수수료 내야 되잖아요. 5천 얼마. 정확한 내가 금액은 기억이 안 나는데 자 됐습니다. 이런 것도 읽어보세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응시 원서 이런 것도 읽어보시고 응시 수수료 이런 거 읽어보시라고. 1차 시험 3만원 뭐 25,000원 비싸네요. 그죠? 자 17소의 3 안전교육사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소방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뭐의 결격사유. 엄청 많이 나와요. 뒤에 가보면. 근데 대부분 다 유사합니다. 주어만 달라져요. 뭐뭐뭐라는 것만 달라져요. 요 앞에 주어만 달라져. 근데 지금 안전교육사의 결격사유. 소방안전교육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결국. 그러면 첫 번째 뭐뭐뭐의 결격사유에 첫 번째는 항상 피성년 후견인입니다. 그럼 이 피성년 후견인은 누구냐면 혼자 일 못하는 사람. 사무 능력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아예 끝나거나 또는 면제가 됐더라도 면제된 날로부터 요거죠. 요 포인트 요거 2년. 됐습니까?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즉 죄를 짓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집유를 선고받고 그 집유 기간 중에 있는 사람. 그리고 자격이 한번 정지되거나 상실됐대. 법원의 판결이나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소방안전교육사 자격이 한 번이라도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유사하다라고 했어요. 뭐뭐뭐의 결격 사유는. 자, 부정행위는 하면 그 시험은 정지나 무효. 당연한 거죠. 시험이 정지되거나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몇 년간? 2년간 시험 못 봅니다. 소방안전교육사를 청, 본, 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 어떻게 할 수 있다? 배치할 수 있다. 안전교육사를, 그러니까 배치를 하는 거야, 이제. 배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어디에서 쓸지를 결정을 하고 그 기관에 이제 배치를 하는데 이게 할 수 있다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배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근데 법에 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은 틀림없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도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17조의 5도. 그럼 어디에 안전교육사를 배치할 거냐? 청본서에 배치를 하래. 그죠? 그리고 이런 단체, 안전원이나 기술원이라는 단체가 있대요. 5가지야. 청본서, 안전원, 기술원. 아셨죠? 뭐 안기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기안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러면 안전원이나 기술원에도 배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청본서에도 배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배치 기준은 별표 뭐와 같대요? 2의 3과 같아. 맞죠? 그래서 안전교육사의 배치 대상별 배치 기준은 별표 2의 3과 같다. 그래서 이 별표 2의 3, 요게 잘 나오죠. 제가 방금 그랬죠. 청본서에 배치해야 되고 안전원이나 기술원에 배치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무조건 2 이상이에요. 2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1명도 있네, 기준이. 그래서 서는 하나. 시도 지부는 1명이래. 안전원에. 그러면 안전원의 시도나 서는 1명이니까 시험 문제는 요게 나와요. 아셨죠? 보통 얘를 두루로 바꿔요. 보통 일반적으로. 근데 당연히 얘를 하나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17조의 6 한국 119 청소년단이라는 게 나오죠. 자, 여기는 아직은 나온 적 없습니다. 한 번도. 가볍게 법 정도 읽어보시죠. 법. 읽어볼게요. 청소년에게 소방안전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안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119 청소년단을 설립한대. 뭐 하여야 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냥 한다 라고 끝났습니다. 법인으로 하고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시설 장비 여기 가보면 지원과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국가나 지자체. 사람은 아니지만 그죠? 국가나 지자체가 이런 거 해줄 수 있대요. 시설 장비 지원과 경비 보조. 개인, 법인 단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또 기부할 수 있대.
그리고 유사한 명칭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되어 있고요. 119 청소년단의 정관 또는 사업의 범위, 지도 감독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행안부령으로 또 정한다. 119 청소년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단 범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119 청소년단의 사업 범위 이런 거 나와 있죠, 그죠? 원활한 사업 추진이나 설립 목적 달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청장이 지도 감독한대요. 그리고 여기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119 청소년단의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네, 이런 것들 같이 좀 정리를 해주시고 됐죠? 그러니까 여기 17조의 6가지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국 119 청소년단까지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소방신호로 갑니다. 근데 이 소방신호는 어디에도 나와요? 소방신호가 학개론에서도 나와요. 아셨죠? 그래서 이건 조금 쉬었다가 제가 18조부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고 조금 쉬었다가 18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